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외동딸로 곱게 자란 서울에 사는 33 처자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싱글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결혼에 대한 급한 마음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목전까지 갔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30 넘자마자 결혼을 급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멀쩡한 남자친구가 있기도 했고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니까 나도 결혼을 할 때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결혼하지 못하고 파혼했습니다. 저에게는 최상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완전 똥차급이란 걸 알고 파혼하니 그놈이 다 그놈 같다는 생각에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망설여지기도 해요. 우리 엄마는 파혼 100번 잘했다고 하십니다. 세연이 너 이제 결혼 급할 거 없어. 요즘 네 나이 결혼하기 늦은 나이도 아니고 엄마는 너 결혼 안 한데도 상관없거든? 이 좋은 세상에 왜 힘들게 결혼해서 애 낳고 시집 식구들한테 쩔쩔매고 사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랑 마음 맞는 사람 안 나타나면 결혼까짓 거 하지 말어. 결혼하라고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 필요 없다. 그러다 나중에 노처녀라고 엄마 마음 급해하면 나 정말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사실 엄마 너 그 파혼한 그놈 만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네가 좋다니까 감수하고 받아들인 거지. 엄마는 오히려 김서방 그놈이랑 너랑 인연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야. 파혼 잘했다. 잘한 거야. 두 분 다 저에게 결혼 추진할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파혼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 눈빛이 뭔가 정직하지가 않아 보였다는 둥, 인상은 뻔지르르하고 여자 좋아하게 생겼다는 둥 하시면서요. 사실 아무리 부모님이 사람을 잘 본다 해도 작정하고 저에게 잘하면 그 당시에는 이놈이 내 딸한테 잘하겠구나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친정아빠는 지방에서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엄마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시고요. 제가 누뚱이이자 외동이라 부모님 사랑을 아주 한몸에 받고 애지중지 컸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넉넉한 가정형편 덕에 자라면서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제가 외동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물론 공부 쪽으로요.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넣으시는 인풋대로 아웃풋이 잘 나온 케이스라 서울소재 공대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입사 성공해서 일해온지라 연봉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남자친구는 지인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 내 스타일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서 사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한두 번 만나고 대화가 통하니까 3-4번 더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저 좋다는 남자 정말 싫지 않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는데 2년 조금 넘는 시간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딸 가진 부모라면 당연한 일인 게 혹시 딸내미가 엄한 놈 만나서 마음고생할까 봐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평범한 집 맏아들이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시고 어머님은 가정주부시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대학생으로 어리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에 입사를 좀 늦게 한 편이에요. 원래는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 포기하고 더 늦기 전에 직장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버는 돈을 비교하자면 저는 실수령에 500만 원 남짓이고 남자친구는 300만 원 초반대를 법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같이 살면서 제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해서 모은 돈은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하기 마련이지만 저는 버는 돈 외에는 굳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부모님 재산까지는 전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부부 사이에 가능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월급 말고는
모은 돈이나 혹시 대출이 있는지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도 궁금해서 모은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본 적 있었죠. 그러면 늘 1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신 자기 월급 액수는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버는 돈은 남자친구보다 많았는데 서로 버는 돈을 오픈하고 나서 남자친구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나는 네가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나보다 월급까지 많을 줄은 몰랐다. 하긴 사회생활 빨리 시작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역시 내가 여자친구 하나를 잘 골랐나 봐. 나는 너 처음 딱 보고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자라는 거 알고 있었지. 능력자는 무슨? 그냥 연차가 쌓이니 이 정도 받는 거지. 오빠도 경력 쌓이면 나보다 많이 벌 텐데 뭘. 글쎄, 우리 회사는 대기업도 아닌데 너를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암튼 부부 중에 누구 한 명이 돈을 더 잘 번다면 좋은 거지. 나는 너무 좋다.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보다 월급이 많다는 걸 알고 자격지심을 느끼기보다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못나 보이지 않고 좋았어요.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 솔직하다고 생각했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을 앞두고 서로 결혼 준비를 앞으로 어찌할지 의논하는데 남자친구는 결혼할 때 돈을 똑같이 나눠서 부담했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보태는 게 맞겠지만 우리 집안 형편이 나 결혼한다고 집을 사주실 정도는 아니라서 얼마 전에 부모님이 새 아파트로 입주하시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거든. 그래서 내가 여유가 없어. 당연히 부모님 도움은 기대도 못해. 우리 서로 각각 1억씩 보태서 결혼 준비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1억씩 반반 보태자는 말이지? 근데 집을 전세로 얻어도 돈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면 대출도 충당하지 뭐. 네가 모은 돈 여유 있으면 더 보태주면 좋겠지만 너도 그 정도는 여유 없을 거 아니야. 대신 월급은 나보다 많으니 우리 대출 내도 금방 갚지 않겠어? 어때? 1억씩 보태자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어? 사실 저는 더 보탤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현금 여유는 남자친구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어리다 보니 아무리 사회생활을 일찍 했어도 수중에 1억 정도 있는 게 다일 거라 지레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1억이라는 큰 돈을 보태니까 저도 그만큼 보탰으면 한다길래 저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1억 보탤게. 반반 결혼 요즘은 많이들 하더라. 결혼할 때 평등하게 하면 결혼해서도 오빠 부부 사이에 동등하게 해줄 생각인 거지? 뭐? 평등? 그래 좋지 평등. 돈도 똑같이 보태고 결혼해서도 집안일이랑 양가에 똑같이 하자. 그럼 누구 집에 네가 더 잘하네 마네하며 싸울 일도 없겠다. 그렇지? 근데 너 1억은 보탤 여유 있는 거 맞아? 뭐 그 정도는 충분할 듯 싶어. 돈이야 모자라면 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는 거고. 그건 결혼 준비하면서 차차 의논하자. 일단 부모님께는 우리들 힘으로 돈 합쳐서 결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뭐.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때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하는 말이 혹시 부모님 도움은 가능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세연아, 네가 보태는 1억 말고 부모님이 따로 도와주실 여력은 될까? 너희 아버지 사업하신다며. 그럼 월급 받는 우리 아버지보다야 훨씬 여유 있으신 거잖아. 근데 오빠, 나는 이제껏 돈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 도움까지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움받으면 오빠는 똑같이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가 인사 전에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처음에 만나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은 없으셨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긴장했는지 내내 부모님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갔습니다. 부모님은 당부하실 말들을 걱정스레 하셨는데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어떻게 살겠다는 현실적인 계획은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남자친구 말을 경청했고 우리 계획대로 열심히 살라고 예비사회를 믿겠다고 하셨고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가고 나서 다른 말 없이 딱 한 가지 걱정된다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엄마, 어땠어, 예비 사위? 마음에 들지? 성실하고 인물 좋고 그리고 성격도 합리적이야. 뭐 그렇긴 한데 엄마는 어쩐지 그 집 형편이 좀 마음에 걸려. 얘기 들어보니까 집 도움 전혀 없이 결혼하겠다며? 니들 근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말로야 반반 결혼 좋지. 막상 준비해봐라. 부모 도움 없이 그게 되나? 결국은 너한테 기대게 될까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지. 아이고, 우리 엄마 별 걱정을 다 한다. 솔직히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보태는 게 뭐가 그리 대수겠어. 걱정하지 마. 둘 다 직장 든든하고 조금 대출해서 결혼해도 금방 갚을 거야. 나도 우리 집 잘 산다고 엄마 아빠 돈으로 결혼할 마음은 없는걸? 그래, 일단 네 생각에 그렇다니 앞으로 지켜볼게. 뭐 그래도 너 하나 좋아서 쩔쩔매는 거 보니까 결혼해서 잘할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 딸 가진 부모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보다 형편이 많이 기울어 보이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우리 둘 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로 한 거고 시댁도 두 분이 자식한테서 기대서 사는 분은 아니셔서 저는 그다지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오라며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너 진짜 칭찬 많이 해놨어. 아무래도 엄마는 내가 첫 결혼이라 기대가 많으신가 봐. 미리 사진도 보시고 너 뭐 하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엄청 물어보시더라고. 그냥 평범한 집 외동딸이고 모자란 거 하나 없이 자랐다고 했어. 나중에 엄마가 물어보시면 그냥 너에 대해 솔직히만 얘기하면 돼. 어머니가 며느리 욕심이 많으신가 봐.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려나? 마음에 안 들어 하긴. 아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우리 엄마가 워낙에 아들 하시는 분이라.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인 거. 너도 장인 장모님한테 세상 둘도 없는 귀한 딸인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인 의미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자랑 엄청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걱정 마. 저에 대해 자기 부모님께 제 얘기를 잘 해놨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엄마 아들 부심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해달라고 하길래 뭐 얼마나 저에게 부심을 부리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 인사 가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을 남자친구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저도 흔쾌히 좋다고 해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뭐랄까. 어머니가 왜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남자친구가 미리 말해준 아들 가진 엄마의 부심이라는 건지. 저는 첫 만남이니 아주 비싸진 않더라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뵙고 싶었는데 갈비집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남자친구 집 근처 갈비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집 갈비가 맛있다고 거기 가자고 하셨고 남자친구가 예약했습니다. 가볍게 만나는 자리니 거창한 선물보다는 꽃다발 정도가 무난할 것 같아 전날 미리 예약을 해서 예약도 해서 예쁘게 포장해 갔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미리 갈비집에 도착해 있었고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어머니가 너 미리 보자는 건 큰 이유 없어. 그냥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처음이니까 가식 없이 편한 자리에서 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남자친구 말 들으니 저도 마음을 조금 편히 갖게 되었고요. 얼마 후 어머님이 오시길래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손히 인사하고 꽃다발을 드렸어요. 제 예상은 서로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받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인사를 받는 제스처나 인사말도 전혀 없으셔서 뭔가 싸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제 꽃다발을 받아들고 아무 표정 없이 자리에 앉으시길래 순간 이게 뭐지? 한 거죠. 심지어 제가 드린 꽃다발을 저에게 다시 건네시면서 이건 네 옆에 내버려 두렴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저기 엄마 옆자리가 좁은가 봐. 옆에 내버려 두래. 이렇게 대답하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고 꽃은 진짜로 제 옆자리에 뒀어요. 그러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였어요. 평소에도 아들아들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식사 자리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됐을까요? 그 자리는 저를 보기 위한 자리였던 걸로 아는데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질문 한 번을 안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그저 아들 말끝마다 우리 아들 그랬어?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결혼은 시킨다만 엄마는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깝다. 인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질문한 것들을 남자친구한테 물으시고 또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얘기와 저는 도통 모르는 얘기를 둘만 계속 주고받는데 이게 뭐지 싶은데도 남자친구한테 귓속말로 눈치를 주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진짜 저한텐 질문 한 번 안 하시고 둘만 얘기하다 헤어질 때 어머님께서 그래 잘 가라 하고 헤어졌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세연아, 우리 엄마 좋지? 편했지? 다음에 또 밥 먹으면서 천천히 친해지면 될 거야. 라며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일단 헤어지고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상견례 전 식사 자리에서 더구나 나만 처음 보는 자리에서 병품 세워놓고 둘만 얘기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어. 어머님한테 물어봤어? 왜 나를 보자고 하셔놓고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신 거래? 어머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두 사람의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었는지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뭐? 우리 엄마가? 세연이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날 분위기 좋았잖아. 내가 집에 가서 너 자랑했더니 엄마가 얼른 상견례 잡으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내 자랑? 무슨 자랑을 했는데? 아까 만났을 때는 나한테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하셨으면서 대체 나를 뭘 하시길래 상견례를 잡으라고 하셔? 나 솔직히 병풍 취급 받으면서 되게 기분 나빴거든. 남자친구 입장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덧붙이는데 자기도 서로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서운했는지 몰랐다 하는데 저는 앞으로의 일이 뻔히 보여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나랑 엄마가 이상한 거냐, 뭐가 그리 불만이 있길래 싸움을 만드느냐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연락도 하지 않고 냉전을 좀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남자친구 엄마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는 저에게 혹시 아들과 싸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세연이 너 우리 아들이랑 다퉜니? 제가 묵묵부답이니 어머니는 아마 싸웠다고 알아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본 날은 찬바람이 쌩쌩 부셨는데 웬일로 저를 살살 달래시면서 그날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결혼 전에는 서로 예민하기 마련이야. 듣자니까 그날 나랑 만나고 나서 네가 많이 서운해했었다며? 남자친구가 미주알 고주알 우리 싸운 일까지 얘기했나 싶어 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날은 내가 좀 어색해서 너랑 얘기를 못하겠더라. 우리 아들 내 품에 있다가 막상 너한테 준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기도 했고 너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하마. 어른이 글이 나오니
막상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심지어 상견례 날을 언제로 할 건지 친정 부모님과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뜬금포로 얘기를 하시길래 알았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하고 만난 2년여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간의 추억이 아직 쉽사리 잊히지가 않겠다 싶어 마음을 풀고 화해했어요. 우리 부모님께는 예비시모를 미리 만났던 얘기나 남자친구와 싸운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고 상견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가능하다는 날에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날 우리 가족 셋과 남자친구 가족 넷이 단출하게 만났습니다. 우리 아빠는 상견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비 시가 식구들을 우리 집 근처 한정식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는 미리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보였던 싸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차 싶은 게 아마 남자친구가 우리 집 와서 파악한 우리 부모님 재력을 넌지시 자기 엄마에게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반반 결혼한다고 하니 은근히 아들이 아쉽고 아까웠을 겁니다. 자기 아들 정도면 집을 싸들고 와서 해주겠다는 며느리가 줄을 선다고 착각을 단단히 하고도 남을 양반이니까요. 아무튼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으니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엄마가 말한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실감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똑같이 1억을 보태기로 했는데 둘이 그 돈을 다 털어넣어도 얻을 수 있는 집은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 돈에 맞추려면 회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정말 힘들게 발품 팔면서 집을 구하러 남자친구와 다녔는데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달 동안 마땅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대출을 알아보니 우리가 원하는 동네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2억을 훌쩍 넘게 대출을 받아야 했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보다 못하셨는지 저에게 집 얻을 걱정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연아, 너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혹시 신혼집 얻는 일 때문이니? 엄마, 나는 우리 가진 돈으로 전세 얻고 모자라면 대출 받으면 되지 생각했는데 너무 아니랬나 봐. 아니, 대체 요즘 이율도 너무 높고 집값은 전세인데도 왜 이리 비싸? 도저히 우리 예산으로는 괜찮은 집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출퇴근을 하루에 2시간씩 하자니 토 나올 것 같은 기분이야. 아이고, 그러게 엄마가 말했잖아. 결혼 준비하다 보면 그 돈이 절대 큰 돈 아니라고. 일단 세연아, 네 아빠랑 상의했는데 처음부터 우리 쪽에서 집을 사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세는 엄마 아빠가 너희 출퇴근 편한 곳으로 얻어줄게. 일단 집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준비를 할 게 아니니. 김서방한테 그리 얘기해봐. 거절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이 정도 해줄 능력은 되니까 사양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저를 철없다고 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부모 도움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골치 아팠던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막혔던 뭔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반반 결혼하자 해놓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말은 안 했지만 서로 1억씩 보태자고 말은 해놓고 택도 없으니 민망해하던 찰나에 우리 부모님이 집을 얻어주신다 하니 아주 입이 찢어지더군요. 그러면서 결혼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세연아, 장인 장모님한테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대출 안 받아도 되니까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리자. 뭐 대출 이자 나가는 것보다 적으니까 우리 둘이 벌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아참, 네가 나보다 돈 잘 버니까 돈 관리도 네가 해. 내가 내 월급은 너한테 다 줄게. 알았어, 오빠. 오빠도 우리 부모님이 집 해결해 주시니 마음 편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너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아주 심장이 조이는 기분이더라. 너한테 면목도 없었고. 암튼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진짜 고맙다, 세연아. 내가 장가는 진짜 끝내주게 잘 가네. 그래서 제가 보태기로 한 돈으로 똑같이 결혼 준비하면 되겠다고 했더니만
알았다면서 자기가 더 많이 보태겠다고 신나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여윳돈으로 결혼 전에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을 해외여행 보내드릴까 아니면 집에 가전을 바꿔드릴까 했는데 기왕 하는 거 통 크게 아빠 차를 바꿔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지방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늘 연비가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연비 좋은 차를 하나 뽑아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외제차 브랜드로요. 아빠께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차를 보러 다녔는데 아무래도 저는 여자라 차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차를 같이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아빠 사드린다고 말은 안 했어요. 남자친구는 완전 신이 나서 저보다 열심히 차를 같이 알아봐 줬습니다. 벤츠도 가고 BMW도 가고 포르쉐도 가봤어요. 남자친구는 얼굴이 아주 상기돼서 신나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를 오래 타고 연비 좋은 건 BMW래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8천만 원대 차를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그 차는 다른 차에 비해 대기자가 적다면서 2달이면 받아볼 수 있다길래 결혼 전 아빠에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엄마가 보기로 한 아파트를 같이 보러 가기로 해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연아, 차 나오려면 2달 정도 걸린다고 했지? 그럼 우리 차 나오는 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어디 교회라도 놀러 다녀올까? 새 차 딱 끌고 말이야. 내가 그날 맛있는 것도 사드릴까 해. 집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차까지 해주시다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장인 장모님이 내 차 보고 마음에 걸리셨는가 봐. 딸이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하지 뭐야? 저는 남자친구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을 자세히 안 했다지만 같이 보러 다닌 차가 우리 차인 줄 알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오빠. 미안한데 지금 오해를 한 것 같아. 사실 그 차 우리 아빠 선물로 드리려고 내 돈으로 산 거거든. 우리 신혼집 얻어주셨잖아. 나는 꼭 그 돈 아니라도 사실 오빠보다 여유가 있어서 큰맘 먹고 해드렸어. 설마 정말 그 차가 우리 차라고 생각한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면 남자친구가 그냥 웃고 넘어갈 거라 짐작했어요. 그냥 부모님 고마운 줄 알면 오히려 잘했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차가 우리 아빠에게 드릴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는 얼굴이 차갑게 굳더니만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 차가 장인어른 선물이라는 거야? 와, 나 진짜 황당하네. 너는 지금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아빠한테 결혼 앞두고 사드렸다는 거야? 나랑 상의도 없이? 상의? 상의라니 오빠. 그 돈으로 결혼 전에 아빠 차 사드릴 일을 왜 오빠랑 상의해야 하는 건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 돈 우리 결혼해서 미천 삼아 모아야 하는 목돈이잖아. 같이 돈 보태서 결혼 준비하기로 한 거 너야말로 잊은 거야? 너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은 해주시는 거고 그 돈은 원래 같이 보태기로 한 돈인데 왜 네 맘대로 차를 사주는 건데?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화내는 모습에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은 당연한 거고 각자 보태기로 한 돈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오빠야말로 나 지금 너무 황당한 거 알아? 우리 부모님 고마운 줄 알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집 해주신 줄 알아? 오빠 돈으로 여행 보내드려도 모자랄 판에 내 돈으로 차 사드리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건데? 됐다 됐어. 이미 사버린 차를 어쩌겠냐? 대신 확실히 해두자. 결혼하면 네가 산 차값만큼 우리 집만 용돈 드릴 거야. 알겠냐? 저는 그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이고 뭐고 관두자고 했어요. 뭐가 어째? 오빠 정말 양심이 없구나.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쳐? 자기 객관화가 도저히 안 되는가 봐. 지금 오빠가 나한테 우리 부모님 용돈 안 준다는 말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 용돈이고 뭐고 나는 이제 결혼 자체가 하기 싫어.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결혼 준비도 다 멈추고 다시 생각할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염치 없는 모습에 큰 실망을 했고 파혼까지 고려하겠다고 선언하고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황당하게도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어요. 정확히 3일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 정리를 하고 파혼으로 마음을 굳혔는데 저희 집 앞에서 잠깐 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서로 마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 일단 만나자고 했어요. 집 앞 카페에 갔더니 남자친구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남자친구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세연아, 내가 며칠 전에는 너한테 진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나 등짝 후드려 맞고 정신 차렸어. 당장 가서 너한테 싹싹 빌라고 하시더라.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네. 정말 미안. 내 돈으로 사드려도 모자랄 판에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저는 사과를 받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이죠. 됐어.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오빠가 그런 생각했다는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웠거든. 우리 시간 좀 갖자. 세연아,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 테니 한 번만 봐줘. 정말 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너한테 면목 없다.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당장 너한테 빌라고 했겠냐. 부탁할게. 기회 딱 한 번만 줘. 그리고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다 내가 부담하고 너 하자는 대로 할게. 용돈 발언한 건 내가 진짜 찌질했어. 미안해. 그날부터 며칠간을 계속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빌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열이 확 받다가도 그래, 이렇게 싹싹 비는데 잘못을 깨달은 게 어디냐 싶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 정성에 지긴 했습니다. 다만 파혼을 번복하지는 않았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돌려놓고는 안심까지 했는지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이 저랑 안 헤어져서 안심하는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 사람과는 안 될 인연이었는지 크게 다투고 다시 만나기로 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제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차를 잠시 탄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주차를 한 사이에 바닥에 서류 봉투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무심코 열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중요한 서류면 챙겨주려고 했는데 저는 꺼낸 서류 첫 장을 보자마자 황당했습니다. 그 서류는 대출 약정서였어요. 웬 대출 약정서인가 하고 봤더니 어이없게도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대출 명의자가 남자친구였고 금액은 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나 모르게 집을 샀을 리는 없는 거고 딱 보니 집이 자기 부모님 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대출자 명의가 남자친구였는지 의아했습니다. 3억 대출이라면 한 달에 갚을 돈이 어마어마한데 대체 결혼 앞둔 시점에 왜 대출이 있나 싶었어요. 대출받은 시점이 우리 결혼 말 막 나왔을 때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을 딱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집을 사서 이사 가는 바람에 돈이 없다고 한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대출 갚느냐고 우리 결혼 비용 못 보태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대출이 남자친구 명의였던 겁니다. 저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저에게 용서를 싹싹 빌면서 어떻게든 결혼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이유가 짐작이 되더군요. 자기 월급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 결혼해서 둘이 벌어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저에게 돈 관리를 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겠다는 헛소리를 했을까요? 용돈은커녕 자기 이름으로 부모님 사는 아파트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할 게 뻔한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저에게 빌부터 살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대출 서류 사진을 찍어두고 그날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왔습니다. 명의는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 공동 명의였고
대출은 어머니가 직업이 없으니까 남자친구 이름으로 받았더라고요. 집값이 제가 알기로 시세 5억가량이었는데 대출이 절반이 넘었고요. 이유야 어찌됐건 저는 남자친구의 속내가 사뭇 궁금했습니다.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남자친구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나랑 결혼하면 나한테 돈 관리 맡긴다고 했지?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오빠도 알다시피 용돈 필요 없는 분들이셔. 내 보기엔 오빠 부모님도 생활비 자식한테 기댈 분들은 아니던데. 용돈 드리는 건 하지 말고 당분간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그러자 남자친구가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그거... 근데 세연아, 돈 관리는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갑자기 왜 말을 바꿔? 그저 나는 나한테 맡기겠다며. 내가 월급이 오빠보다도 많은데 무슨 내 돈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갑자기 왜 돈 관리 가지고 투집을 잡아? 너 오늘 좀 이상하다. 그리고 돈은 우리 둘이 각자 버는 돈 각자 관리해도 되는 일이야. 그건 결혼해서 다시 생각하자. 지금 중요한 일 아니잖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 인간 보는데 저는 이 결혼을 할 마음이 안드로메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생각하자고? 아니? 나는 오빠랑 결혼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나 보고 어디 해명해 보시지. 대체 나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 건지 모르겠다. 저는 남자친구 앞으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대출 약정서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내민 사진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야? 너 대체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오빠 부모님 집 대출을 오빠 명의로 했더라? 3억 넘는 돈 대출 받아서 오빠 월급 절반은 대출 갚는 데 써야 하겠던데 결혼해서 어쩌려고 했어? 딱 그림 나오잖아. 안 그래? 내가 오빠보다 월급 많으니까 어영부영 나한테 묻어가려던 거 아니야? 전곡이 찔린 건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체념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쩌냐? 나는 너랑 결혼해야 이 대출 갚을 수 있단 말이야. 차연아,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아. 너도 어차피 알아버렸으니까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 집 대출 나랑 같이 갚으면 안 될까? 부탁할게. 나 좀 봐주라. 내가 오빠네 부모님 집 대출을 왜 같이 갚아? 미쳤어? 나한테 빌부터 살려고 결국 다 거짓말한 거였네.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미쳤지. 지난번에 과감하게 파혼했어야 하는데 마음 약해져서 받아줬더니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농락하냐? 그만두자. 우리 파혼이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다급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더니 제 치맛자락을 잡고 빌었습니다. 세연아, 잠깐. 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내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야. 너랑 결혼말 나오기 전부터 우리 집에서 계획했던 거고 그 집 나랑 어머니랑 공동명의여서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집이야. 멀리 내다보면 잘 된 일이잖아. 우리가 갚고 우리 집 되는 건데 뭐가 어때? 제발 파혼하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봐. 물려받을 집이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보든가.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또 묵묵부답이더군요. 어디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어? 뭐? 물려받아? 그것도 그때 가서 얘기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어찌 알아? 그때까지 나는 너네 부모님 집 대출을 갚으라는 거야? 참, 온 가족이 완전 도둑놈 심보에 거지근성이었네. 내가 바보 맞네. 바보 맞아. 이건 우린 오늘로써 다 끝이니까 그런 줄 알고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말하고 파혼해. 저는 붙잡는 그 사람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로 부모님께 바로 파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의외로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셨고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집 계약 전이라 다행이네. 너 알아서 해라, 세연아. 엄마는 이유 안 물을게. 나중에 정리되면 말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파혼 선언 그 후 한동안 남자친구와 그 엄마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서는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하는데 지들이 어쩌겠어요? 결국은 우리 엄마에게 쓴소리 한번 듣더니 포기하더군요. 엄마는 다른 호구 잡아서 아들 장가 보내라고 그 인간 엄마에게 전화로 확 지르셨는데 아마 자존심 상하셨는지 파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남자친구 가족들의 번호를 전부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엄마는 그놈이랑 결혼했으면 제가 버는 돈으로 자기 집에 효도할 놈이었다고 치를 떠셨습니다. 그 집구석 사람들 지금 돈줄 놓쳐서 똥줄 탈 거라고 하시며 헤어지길 잘했다고 아예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래저래 정리할 일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한테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따뜻한 조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저를 돈이 아니라 저 자체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우리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이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아직도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분명 나타날 거라고 믿고 싶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